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예측하며 읽기와 토의 단원 평가 했었죠. 자, 오늘은 정답 해설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전부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은 항상 자신의 학번과 이름 쓰는 문제죠. 정확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제시된 글 가부터 마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골라라.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죠. 제목은 내가 버린 전기 전자제품의 행방은 이라는 설명문이에요. 자, 가나다라 마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봐볼까요? 자, 어떤 게 틀렸을까요? 1번. 자, 이 글에서 전자 폐기물은 개발도상국에 피해를 준다고 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전자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배출된다고 했어요. 자, 3번. 바젤 금지 조처로 인해서 환경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자, 이거 틀렸네요. 자, 환경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났다라는 뜻인데 아니죠. 바젤 금지 조처 때문에 환경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반대로 말했네요. 그 다음에 4번.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해서 전자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 맞죠? 5번. 전기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맞아요. 자, 그럼 3번 볼까요? 자, 2번의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게 가장 맞을까요? 자, 1번이라고 한 사람, 자, 1번이 맞았어요. 2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자, 왜 2번이 정답이 아니냐면, 자, 이 글은 전자 폐기물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전자 폐기물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해요. 자,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1번이 맞았어요. 근데 2번이 왜 틀렸냐면, 이제 전자 폐기물이라고 하지 않고 좀 넓게 환경 오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환경 오염의 요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글은 특히 그 중에 전자 폐기물 문제라는 좀 더 좁혀서 글쓴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약간 틀렸지만 여기서 주장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또 주장하는 글은 논설문이죠.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자, 나머지는 다 글쓴이 의도하고 멀죠? 자, 그 다음에 4번. 2번에 제시된 본문이 글의 독자에게 미칠 영향이 있어요. 글 예측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 예측한 것을 골라라. 자, 몇 번이 잘못 예측했을까요? 자, 다 맞아요. 다 맞은데 5번 자세히 보세요. 5번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는 전기 전자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 분리하면 안 돼요. 자,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분리해서 환경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이미 불평등이 생겨버렸는데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2번의 글을 예측하면서 읽었을 때 바르게 읽지 못한 것은 몇 번이냐. 자, 2번의 글에 보면 나 글의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지금 우리 본문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우리 손을 떠난 전자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라고 첫 번째 줄 나오죠. 그게 우리 교과서는 소제목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씨체가 굳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우리는 지금 지시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소제목이에요. 그 소제목을 통해서 예측했어요. 전자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전개될 것 같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폐기물 딱지를 붙여서 버려야 한다고 알고 있다. 글쓴이도 폐기물 딱지를 붙여서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글의 구성 단계별 제시될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의 흥미를 끄는 내용이 제시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할 것 같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좀 이상해요.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 폐기물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으므로 제품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 같아. 생산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건 틀렸죠. 자, 생산을 줄여나가면 소비할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줄여나가면 또 그것에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내용은 예측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맞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배경 지식, 전자 폐기물 처리 기술, 폐기물 처리 공학 등의 책이 출판되고 있다는 건 난 알고 있다. 이것을 고려할 때 폐기물의 문제가, 전자 폐기물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이 글은 이야기할 것 같아. 맞았어요. 4번이 잘못 예측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2번에 제시된 글을 읽기 전에 우리는 글의 제목과 글에 제시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자 폐기물의 양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또 2번 전자 폐기물을 잘 버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려줄 것이다. 좋아요. 3번 전기 전자 제품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맞죠. 4번 잃어버린 전자제품, 여기서 좀 이상한 말 나오죠? 잃어버린 전자제품이라니요. 이거는 아니죠. 잃어버린 전자제품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전자 폐기물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 같다. 맞죠. 그래서 예측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 2번의 본문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래요. 4번 수명이가 잘못 이해했어요. 앞에는 괜찮거든요. 전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 때 덜 해로운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해. 이거 맞아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게 틀렸죠. 소비자들도 덜 버리고 오래 쓰고 이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잘못 없다고 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글을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뭘까요? 자, 그렇죠. 글의 결말을 예측할 때 활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읽기 맥락이라는 건 뭐예요? 읽기 맥락이라는 것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읽기 맥락이라고 해요. 또 글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도 읽기 맥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읽기 맥락 활용해야 돼요. 제목이나 소제목을 가지고 예측하죠.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의 배경 지식과 경험도 활용하지요. 또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 활용해야 되겠죠. 자, 9번. 예측하며 글을 읽을 때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몇 번이 틀렸을까요? 그렇죠. 5번. 예측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글쓴이한테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서 글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미 글은 썼는데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글쓴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글을 읽을 때 예측하며 읽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뒤에 이어질 내용 예측해야 되겠죠. 2번 내용의 사실 여부? 이거 아니에요.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은 예측하며 읽기가 아니고 판단하며 읽기예요. 판단하며 듣기. 그때 배웠죠? 판단하며 읽기예요. 자, 글쓴이의 의도나 생각, 사회적 영향력. 글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글의 전체적인 구조 흐름. 이건 다 예측할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글의 내용을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제목을 보고 글의 주제나 글의 내용을 압축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주제나 중심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소제목은 글의 구성 단계나 의미 단위별로 핵심 내용을 드러내죠. 그래서 글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림이나 사진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5번 그래서 글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림이나 사진을 가지고 글의 구조는 예측할 수 없다.
그냥 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죠. 구조도를 예측할 수 있게는 해주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기에 제시된, 자, 이번에는 토의하기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네요. 자, 토의 참여자들의 역할과 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토의 참여자들은 사회자가 필요하죠. 토의할 사람, 토의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토의를 지켜보는 사람, 청중이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이 토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을 한번 써볼까요? 기억, 진행 절차에 따라 토의를 원만하게 진행한다. 이건 사회자의 역할이죠. 사자만 쓸게요. 니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한다. 이건 토의자의 역할이죠.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절차를 안내한다. 이건 사회자의 역할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건 토의자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 토의 내용을 듣고 궁금한 점을 나중에 질문한다. 청중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죠. 몇 번이에요? 니은, 리을. 자, 3번만 맞았네요. 자, 그럼 이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중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의 적절하다. 그 당시에 일어난 어떤 상황에 적절한 주제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반영한 주제다. 그것을 시의 적절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토의 주제로 시 적절한 거 필요하죠.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면 좋겠죠. 그 다음에 토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참여자가 관심이 있는 것이면 좋죠. 또 공동의 문제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동의 문제를 토의 주제로 우리가 정하죠. 그런데 5번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것 너무 어렵겠죠. 토의 주제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토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붙여야 돼요.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자, 토의는 협력적인 말하기다. 맞아요. 근데 2번 보세요. 공동의 문제는 이거는 맞거든요. 근데 토의자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아니죠? 이거는 토론이라고 하죠. 토의는 찬성 반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2번. 자, 토의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해야 돼요. 4번. 토의를 할 때 청중은 토의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토의의 목적은 가장 좋은 방법을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끌어내는 것이다. 맞죠? 답은 2번. 15번. 토의자가 진여할 태도가 아닌 것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돼요. 적절한 근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토의의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 삼가한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삼가한다가. 맞아요. 4번. 상대의 허점을 노려서 청중의 표를 넣는다. 이거 아니에요. 자, 토의라는 것은 협력적이에요.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고 그런 말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의 의견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듣는다. 이거 좋은 태도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16번. 토의에서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김채원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유민 학생의 말을 듣고 보니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유민 학생의 의견대로 점심시간에 각자 자기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채원이라는 토의자는, 김채원이라는 토의자는 어떤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5번. 다른 사람의 지적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자기의 의견을 고쳐나가고 있어요. 이게 토의의 장점이에요.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 나왔다면 내 의견을 고칠 수도 있는 게 토의였던 좋은 점이죠. 그래서 협력적인 말하기라고 해요. 협력적인 말하기. 자,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학급 회의라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골라서 정하다라는 뜻이죠.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학급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따져본다. 맞죠? 그 다음 2번. 우리가 정말 토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토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의해야 되겠죠. 3번 학급 친구 대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 생각해 본다. 맞아요. 4번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인지 생각해 본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답은 5번이 틀렸다는 거죠. 어디가 틀렸는가 볼까요? 토의 주제를 의문문으로 표현했을 때 네, 아니요, 네가 뭐냐면 찬성, 아니요는 반대겠죠. 이 대답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거는 토론의 주제예요. 토론의. 토의는 토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5번이 잘못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18번. 토의자가 토의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1번 토의 주제를 꼼꼼히 분석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준비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한 의견에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토의에 참가하기 전에 토의한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는 수첩과 필기도구 준비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5번이 아니죠. 다른 토의자의 의견에 반박하다. 반대 의견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걸 반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토의에서는 없다 그랬죠? 토론자들이 준비할 것들이죠. 그래서 반박하는 내용 준비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19번 토의의 좋은 점. 좋은 점이 쭉 나왔어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토의는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문제 해결 방안을 알 수 있게도 해줘요. 그 다음에 3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니까 좋은 해결 방법을 얻어요. 또 토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이런 훌륭한 태도를 기를 수 있어요. 자, 아닌 것은 5번 반론과 반박, 상대방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공격하는 그런 반박의 기술을 배운다? 아니죠. 자, 이건 틀렸어요. 반론과 반박을 토의에서는 하지 않는다. 자, 20번 토의에 참여하는 태도가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청중은 토의 내용을 듣고 적극적으로 듣는다.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듣는다. 맞죠? 2번 토의자는 토의 전에 토의 주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봐야 되게요. 준비도 해와야죠. 그 다음에 토의자는 청중의 질문을 받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성실하게 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사회자는 토의자들이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토의자들이 토의에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참여할수록 돕는 사람이에요. 5번이 틀렸죠. 사회자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의자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회자는 토의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토의만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토의자들이 서로 이제 찾고 있고 청중이랑 같이 찾는데 사회자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막 질문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로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21번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현장 체험 활동 어디로 갈까? 소풍 어디로 갈까? 자, 2번 우리 반 자리 배치 어떻게 할까? 좋죠. 그 다음 3번 수업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주 좋아요. 4번 두발 자유를 학교에서 허용해야 할까? 이거는 토의가 아니고 토론을 해야 돼요. 두발 자유 찬성,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 찬성한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입장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토론을 해야 되겠죠. 토론을. 그래서 4번은 토론의 주제다. 자, 5번. 우리 반의 욕설 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반의 아이들이 욕설을 사용한다.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 이거 아주 좋아요. 토익 주제로.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측하며 읽기와 토의에 관한 정답 해설했는데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등교했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자, 안녕.